반갑습니다. 부동산 공화국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의하려던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잠깐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획부동산 면접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흔히 이제 썰 푼다고 하죠. 기획부동산 면접본 썰.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 백수입니다. 혹시나 영상 보시고 좋은 일자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지난달에 제가 1월달 초쯤에 잡코리아랑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몇 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. 이제 부동산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뭐 영업직이 많이 나옵니다.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기획부동산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다 걸렀죠. 다 걸르고 홈페이지 있는 거 가서 보고 좀 기획부동산 같은 데는 다 빼고 하고,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일반 관리직이나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냥 앉아서 하는 사무직을 원했기 때문에 영업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알아봤는데,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뭐 좀 맞는 것 같아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.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,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가 기획부동산인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이렇게 채용 공고에다가 저희는 기획부동산입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뭐 역세권 주변 얘기하고 뭐 이러길래 그래서 뭐 물어봤더니, 제가 이제 중간에 한 10분 얘기하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. 어디 땅 파냐고.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좋은 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, 당진의 합덕역 근처에 있는 땅을 소개를 해준다고, 확실한 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제가 뭐 당진의 합덕역 근처는 또 뭐 안 가봤겠습니까? 거기도 많이 가봤죠. 그래서 얼마에 파냐 그랬더니 뭐 싼 거는 100만 원에서 뭐 괜찮은 거는 뭐 한 130, 150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충 아는 데더라고요. 합덕역 그 뒤쪽으로. 아니 여기 뭐 금액이 무슨 100만 원이냐 그랬더니, 얼마 전에도 40만 원에 거래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하네요. 그죠? 언제적 얘기는 3개월 전 얘기지. 3개월 만에 뭐 땅값이 3배 올랐겠어요? 그러니까 걔네들도 보니까는 큰 땅 한 30만 원, 25만 원에 사가지고 그거 한 100만 원씩 팔아먹고 있더라고요. 저를 면접 보셨던 분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서 그때 딱 확신이 들었죠. 뭐 물론 일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.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 자꾸 땅을 물어보더라고요. 땅을, 자기들이 사장이고 내가 이제 거기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면 내가 물어봐야지 뭘 자꾸 물어봐.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이 팔고 있는 땅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지인데 뭐 이렇게 지분으로 해서 판대요. 제가 그러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, 정상적으로 분할되는 땅도 많은데 무슨 이런 거 지분으로 하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, 농지는 분할이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농지가 분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, 농지가 왜 분할이 안 되나요? 그랬더니 저 원래 전이나 답은 분할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지분으로만 해야 된대. 자기가 뭐 오래 했대 그거를. 솔직히 저는 부동산 오래 안 했는데 농지가 분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처음 듣고요. 제가 사실 이제 토지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도 보고 나름 뭐 해봤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만나봤는데, 재밌는 게 이 토지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. 분할하면 된대 이건 아는데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, 그리고 또 뭐 분할 절차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,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들 책에다가 뭐 분할하면 좋아요, 뭐 큰 땅 사서 분할해서 팔면 뭐 좋습니다, 다 이렇게 하는데, 사실 이 경기권만 해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쉽게 분할도 잘 안 해줍니다. 뭐 이렇게 뭐 용인이나 뭐 안성이나 제가 자주 가는 뭐 이렇게 평택이나 이쪽도 그냥 내가 내 땅이라고 해서 맘대로 자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도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어요. 근데 기획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데서 이미 뭐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, 뭐 오래 했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,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을 하시는 거겠죠. 그런 분들은 이 땅 자체가 진짜로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파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또 기획부동산에 흔히 말해서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 거기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기획부동산 면접 보러 갔다가 1시간 동안 땅만 얘기해주고 왔다 뭐 이런 겁니다. 혹시 영상 보시는 저희 형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기획부동산에 다니셨거나 혹은 뭐 저처럼 일반적인 뭐 이런 부동산 관련 회사인 줄 알고 갔더니 좀 다녀보니까 기획부동산 영업이었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. 해서 오늘 제가
기획부동산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영상 보신 분들 몇 번 보셨을 텐데 원래 이게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이 가면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려고 했다가 그냥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 기획부동산에서 네,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? 있습니다. 그쪽에서 근데 영업사원을 뽑을 때 왜 자꾸 이제 자기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 당연히 이제 말을 안 하고 뽑긴 하는데 뭐 어떻게 뽑나요? 일단 직원을. 잡코리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을 좀 과하게 일단 표시를 해놔요. 뭐 기본급 300만 원, 250만 원, 뭐 이런 문구가 제일 많죠. 연봉 1원에 도전하세요. 뭐 이런 문구 좀 많은데 거기에 혹했죠. 부동산을 처음 몰랐을 때는 가면 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갔는데, 그리고 기획부동산은 특이한 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기본급도 좀 많이 줘요. 그게 좀 네. 특이한 게 대부분 영업직은 기본급이 아예 없고 네, 그 써놓기는 뭐 연봉 5천만 원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기본급도 뭐 한 2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써있던데 기획부동산들은 기본급을 다 주더라고요. 네. 기본적으로. 그게 사실은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기본급 없는 영업은 좀 그러니까. 출근 시간도 9시 반 출근, 뭐 10시 출근 해서 뭐 4시 반 퇴근, 5시 퇴근. 주말에는 일 안 합니까? 주말 일 안 하고요. 네. 좋네요. 근무 조건은 좋네. 무조건 좋아요. 근데 그러면 200만 원씩 주고 기본급 준 다음에 땅을 뭐 일단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. 네. 못 팔면 잘려요? 잘리죠. 네. 근데 어느 날 보면 책상이 이렇게 휑해요. 그럼 저분 잘렸구나. 잘린 사람도 많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충원되는 사람보다 잘린 사람 더 많이 봤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근무는 안 해봤는데 면접만 한번 봤었으니까 그리고 얘기만 들었는데 기획부동산 쪽에 일하신 분들 보면 그 아줌마들이 되게 많던데 네. 뭐 아줌마들만 뽑는 건지 아니면 아줌마들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? 아줌마들이 일하기 환경이 좋죠. 뭐 출근 좀 늦고, 뭐 퇴근 좀 빠르고.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하기에는 영업이 너무 맨땅에 헤딩이에요. 뭐 이게 보통 그 땅의 번지를 받아서 뭐 인터넷에 오픈을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알려주는 게 전화 통화라고 해서 어디 저기 청계천 가서 대학교 명부 두꺼운 거였어요. 그걸 청계천에서 팔아요? 네, 팔아요. 그러면은 5만 원, 6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사오라 그래요. 어. 사서 일단 피고 전화를 시켜요. 근데 그거는 되게 네. 되게 공격적이긴 하네. 네, 이제 전화를 시키고 뭐 200통 걸면 한 통만 나를 받아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알려줘요.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. 근데 그 기획부동산이 하는 그게 나빠서 그런데 사실 대부분 영업 하시는 분들이 나도 옛날에 영업 해봤지만 또 쉽지는 않아. 그리고 다 열정이 그만큼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기획부동산 특성상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합법적인 영업해도 물론 기획부동산도 합법이지만 합법적인 영업해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굳이 뭐 기획부동산에서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 영업 같은 것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 물론 그쪽은 뭐 기본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럼 땅이나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? 아니요, 그런 거는 없어요. 오히려 1종, 2종 뭐 상업지 주거지에 대한 개념을 안 잡아줘요. 그걸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더 깊이감이 생기니까. 알면 또 네, 못 팔아먹으니까. 네, 알면 더 좋으니까 오히려 안 알려주고, 알려주는 건 1차 통화, 2차 통화, 3차 통화. 1차 통화, 2차 통화가 처음 전화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하고, 어느 간격을 두고 2차 통화 때는 어떤 멘트를 하고.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. 그 전화 영업에 대한 네. 그런 스킬을 알려준다. 네. 아줌마들이라든가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변대 연령대라든가, 그리고 영업하기가 좀 쉽죠. 지인들, 아는 언니, 뭐 친척.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내가 일단 입사해서 이거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해서 사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이 나 월급 주는 사장님이 좋다고 해서 사라고 해가지고 샀다. 그리고 제일 많은 게 가족이나 정말 친한 지인, 진짜 어렸을 때부터 동네 뭐 친한 뭐 형. 그 예전 사례 보면은 우리 형수님께서 좋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외삼촌이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사기인 거 알아도 그 막 뭐라 그러지?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고소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
자기한테 땅을 팔은 그 지인한테는 막 뭐라고 못하고 자기도 이제 좀 당한 것 같으니까 그냥 저 같은 이게 좀 뭐 부동산 영상 채널이나 카페나 아니면 이런 부동산 좀 안다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.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기획부동산 땅을 사는 경우는 최근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대부분 다 좀 친하거나 지인이거나 이런 사람이. 거기서 교육 없이 그냥 바로 아침 일단 조회를 한번 해요. 조회. 네, 임원이라는 분들이 나서 조회를 해서 아 하루 일과. 한 일가가 조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럼 이제 뭐 아침에 뭐 우리가 파는 땅은 좋은 땅 주식 교육 받는 거죠. 박수 치고 뭐 난리 나요. 박수 치고 응원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좀 올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. 그럼 아침부터 계속 전화만 합니까? 점심 때까지? 네. 아 저녁 때까지? 네. 그 땅에는 가본 사람은 없고. 그 땅에 가보려면 내사를 시켜야 돼요. 이 내사가 뭐냐면 사람을 회사로 방문시켜야 되는 거죠. 방문시켜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임원들이 브리핑을 하고. 아 더 잘 아는 사람이. 네. 그리고 또 임원들이 있어요. 거기도 나름 체계적이라서 임원들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계약금을 넣으면 이제 그때 땅을 보러 가는 거죠. 계약금을 넣으면. 네. 이 답사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또 답사만 가서 운전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. 답사 과장님이라고 하죠. 그분이 이제 운전하시고 또 오시는 사람에 따라 차가 바뀌어요. 스타렉스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랜저 타고 갈 때도 있고 더 좋은 차 타고 갈 때도 있고. 네.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 처음 가는 거예요. 걔네도 기본급 주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네. 네. 합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좀 아니면 좀 건설적인 일을 하면 그 정도 열정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럼 하루 종일 통화하다가 가고 그러면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그럼 몇 개 정도 계약을. 제가 봤을 때 있었을 때 거기도 이제 말은 필지예요. 필지는 맞죠. 필지로 분할됐으니까. 근데 아니 필지로 분할된 게 아니지 지분으로. 그렇죠. 지분에 이제 도로 없는 이제 필지인 거죠. 자기들이 필지라고 얘기하는 거겠지. 그렇죠. 예,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비싼 땅들은 뭐 1억 5천, 1억 8천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3개 정도까지 계약하신 분 봤어요. 아 많이는 안 되네.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분에서 3개 정도 계약을 했으면 매출로 하면 6억 정도 되잖아요. 그분 한 달에 6천만 원 벌어요. 아 2억짜리 3개? 예. 아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가 10%니까 6억이면 2억 아니 6억 아니라 3명이라고 했으니까 2억이면 사실 그거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죠. 네. 뭐 일반 서민이면은 그 집 팔아서 사는 건 알 테니까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돈일 거 아니 현금. 아 평생 진짜 뭐 아니면 노후나 아니면 자식 생각해서 모아놓은 돈일 텐데 피눈물 나겠네 진짜. 영업하면서 이거요. 그냥 돈 많은 사람 한 명만 만나자요. 그냥 전화 통화를 하든 지인을 만나든 한 명만 만나서 5억 하면 5천만 원 1년 연봉이잖아요. 그치. 한 명만 만나자요. 그래 뭐 대단하다. 아 근데 아직 이 기획부동산 얼마 전에도 이제 뭐 PD 수첩에도 나오고 뭐 추정 60분이니까 거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. 회사가 잘 되는 데는 확장했으면 확장했지 없어지진 않더라고요. 신기해요 정말. 그 합법적으로 좋은 땅 선별해서 중개하시는 그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은데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착한 사람들은 돈 못 벌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세상이라는 게 참 안타깝네. 그게 또 시상이라는 게 중간 걸리는데. 아, 시상? 네. 얼마 팔면 10%에다가 뭐 한 돈 100만 원. 아 인센티브처럼? 네. 뭐 기본 수수료는 10%니까. 그리고 뭐 1억치 매출 올렸다.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더 주고. 그리고 팀 매출이라고 해서 부서마다 뭐 6명 5명 있으면 총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에 또 시상해서 돈 더 주고. 이런 것도 참 돈 많이 돌아요. 거기서 보면.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인터넷 보면 강남 쪽에 많던데. 네. 맞나요? 강남에? 네, 뭐 선릉, 역삼 이 제일 많고요. 선릉역에 4시 반 되면은 저기 아주머니들 가방 메고 많이들 나오세요. 아 예전에 그 네.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 피라미드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어떤 특정 동네 가면은 막 양복 입은 젊은 애들이 막 네. 대학생들도 그때 막 피라미드 그 무슨 뭐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네.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거 많이 하는구나. 기획부동산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께 뭐 영상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. 제가 그분들 일하는데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본인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는 거고.
이제 불법은 아니니까. 네, 아니다고 하시면 빨리 그만두세요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둔 거고. 돈 버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네. 소수죠.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보면 뭐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부서가 6, 7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한 부서에 5명만 돼도 뭐 한 40명, 50명 되거든요. 그 중에 정말 고액 연봉이나 아니면은 일반 직장인처럼 벌어가는 사람들은 한 10%, 5%? 몇 명 없어요. 그 사람들이 벌어서 나머지 기본급 주는 거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못하면 이제 잘리는 거고. 어느 날 보면 책상에 이렇게 하나씩 비어 있어요. 기획부동산 땅을 소개받으셨거나 현재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.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개받으신 땅이 기획부동산 땅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몰라요. 아, 그렇지. 사고 나면 아는 거잖아요. 모르지. 몇 년 네. 지나야 아는 경우가 많지. 네, 그러면은 뭐 그때 가면 되돌릴 수가 없죠. 그럴 때는 그냥 권유를 받으면 먼저 등기부등본, 번지, 토지이용계 꼭 확인하세요.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. 안 알려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치. 네, 제가 한 가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땅을 사기 전에 정상적인 땅이면 번지를 알려줍니다. 정확한 번지 수를. 계약을 한 다음 알려준다 이런 거 없어요. 세상 그런 거 없어요. 무조건 번지수 알려주고 그 땅에 사람이 갈 수 있어야 돼요. 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산이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멀리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내가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정상적인 길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내가 가서 땅으로 가서 길도 밟아보고 그 땅에 직접 올라가보고 샀다. 그러면 비싸게 샀을 수는 있어도 사기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혹시나 땅 투자를 하시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번지수 받아서 그 땅에 내가 직접 가보면 돼요.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땅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사도 되는 땅이고 그냥 번지수도 안 알려줘. 근데 알려줬는데 가보니까 못 들어가 그 땅에. 그런 땅은 그냥 안 사면 됩니다. 뭐 막 그런 얘기들 해요. 이런 거 꼬치꼬치 캐보면 뭐 좋은 기회인데 돈 벌 자격이 없다고 믿고 해야지. 뭐 이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땅은 지도를 보고 토지이용계획이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렇지. 네. 그 사람을 믿고 지도를 보고 사야지 사람 믿고 사지 말아라. 네. 네, 좋은 말씀입니다.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인가요? 방금 한 말이 마지막이었다고. 네. 아무튼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공화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